지난 주말 명문 브라운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 학생들이 구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체포됐던 용의자가 석방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행사 현장에서 부자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를 포함해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 동시에 폭탄 테러를 모의한 일당 4명이 연방당국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민간 여객기와 미군 공중급유기가 카리브해 상공에서 충돌할 뻔한 위기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브라운대 총격 당시 도서관에 피해 있던 학생들이 구출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체포됐던 용의자가 석방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브라운대 도서관 내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경찰이라는 소리에 학생들이 일어서며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손을 듭니다. 이후 학생들은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13일 총격 사건 직후 숨어있던 학생들이 구출되는 긴박한 모습입니다. 이날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위스콘신주 출신의 24살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석방했습니다. Certainly there was some degree of evidence that pointed to this individual, but over the last 24 hours leading into just very recently, that evidence now points in a different direction. 총격범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Now to know that he may still be on the street is extremely scary. 총격 사건 이후 브라운대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취소한 상태이며 로드아일랜드주 주요 대학들은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브라운대 인근 공원에서는 현지 시각 일요일인 14일 밤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미국에선 400건 가까운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75건은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행사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를 포함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시드니 동부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명절 하누카 축제가 열리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10여 분 이상 인파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10살 소녀를 포함해 현장에서 15명이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버지인 용의자를 사살하면서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고 아들은 체포돼 혼수 또는 중퇴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사지드 아크람과 그의 아들 나비드 아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차량에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깃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는 2015년부터 총기 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6정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인 허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10살부터 80대 후반까지로 영국 태생의 랍비와 홀로코스트 생존자, 전직 경찰관, 외국 국적 여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며 총격을 막으려다 다친 경찰관 2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이번 범죄는 순수한 악의 테러이자 반유대주의 범죄라며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서서 혐오와 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총기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긴급 내각회의와 주정부 지도자 회의를 열고 전국 단일 총기 등록제 도입, 총기 소지자 요건 강화, 1인당 보유 총기 수 제한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총기 구매는 호주 시민권자로 제한되고 면허 유효 기간과 무기 종류, 개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각 주에 약 1억 호주 달러, 하나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현재 주마다 다른 총기 관리 체계로 인해 주간 이동 시 총기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용의자 중 아들은 과거 정보기관에 관찰 대상에 오른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시민의 용기도 주목받았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총격범 중 한 명을 몸으로 제압해 무장을 해제하려다가 총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민을 돕기 위한 모금에는 이미 100만 호주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6년 테즈메이니아 포트하서 총기 참사 이후 약 30년 만에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가자 전쟁 이후 호주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급진화 과정, 총기 취득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에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 동시 폭탄 테러를 모의한 일당 4명이 연방당국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극단주의 단체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실제로 폭발물 재료까지 확보하고 제조 시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탄 테러를 계획한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반정부 단체인 터틀 아일랜드 해방전선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는 지난 금요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모하비 사막에서 이뤄졌습니다. FBI는 당시 항공기로 현장을 찍은 영상도 공개했는데 이들이 사막에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과 장비, 부품을 가져와 폭탄을 제조하고 시험하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he subject arrested envisioned planting backpacks with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to be detonated at multiple locations in Southern California, targeting U.S. companies. These bombs were to blow up at the same time on midnight this New Year's Eve. 수사당국은 이들의 거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상세한 폭탄 테러 계획서와 함께 미국과 아이스를 악의적으로 묘사한 포스터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테러를 계획했던 정확한 표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물류센터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included a step-by-step instructions to build IEDs or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and listed multiple targets across Orange County and Los Angeles. Carol also made clear her desires. She said, quote, "What we are doing will be considered a terrorist act." 수사당국은 그 밖에 남가주에서 체포한 4명 외에 이번 공모에 연관됐고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한 5번째 용의자 1명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펜 반디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테러 용의자들이 새해 이후 1월에서 2월 사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차량을 파이프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민간 여객기와 미군 공중급유기가 공중 충돌할 뻔한 위기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카리브해 상공에서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제트블루 1112편 비행 경로를 가로질러 날면서 간발의 차로 충동 참사를 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는 13일 뉴욕행 승객을 태우고 카리브해 퀴라소에서 이륙했습니다. 여객기가 하늘길로 들어서기 위해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던 중 미군 급유기가 사전 예고도 없이 여객기 코앞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공중급유기가 여객기 비행 경로로 날아와 여객기는 상승을 멈춰 충돌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베네수엘라 군사 활동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영공과 인근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차전책으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안 관련 정치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고 봤습니다. 명분 강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꾸며내기로 마음먹었고 선관위 직원 등에게 사용할 고문도구까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을 고민하고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계엄의 실체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관련 재판들의 계엄 동기 등 추가 수사 내용을 포함시키고 30여 명의 파견 검사들을 남겨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한국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소 1년 2개월 전인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있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군과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그러나 내란 특검은 야당이 압승했던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특검팀은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 인사들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를 한 건 2023년 10월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방안과 함께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이들 뜻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걸 증거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힙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특수요원 선발을 정보사 측에 요청하는 등 계엄 계획을 실행해 나갔단 겁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어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
법원은 노전사령관 범행은 위헌 위법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영화 미저리,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들을 연출한 유명 영화 감독 롬 라이너가 부인과 함께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부부의 아들 닉 라이너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라이너 감독과 그의 부인 미셸 싱어 라이너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라이너 감독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에 사생활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예 매체 피플은 아들 닉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피플은 닉이 10대 초반부터 약물 중독을 겪었고 15세 무렵부터 재활시설을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LA 소방국 기자회견에선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어려우며 아직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롬 라이너 감독은 1984년 영화 This is Spinal Tap의 연출을 맡으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1989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큰 사랑을 받았고 그 후에도 미저리, A Few Good Men, 버킷리스트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베를린에서 이틀간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돈바스 철군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 제안한 종전안을 놓고 이틀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이 작업 중인 세부 사항의 초안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측도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헌장 5조와 유사한 집단 방위 보장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조항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에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미국을 통해 돈바스 전부를 포기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Діалогу щодо території було достатньо, і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поки що у нас різні позиції, скажу відверто, але я думаю, що колег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Естественно, этот вопрос один из краеугольных, и, конечно же, он подлежит особому обсуждению на фоне остальных, но в этом как раз и заключается переговорный. 다만 러시아가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나토식 안전보장 방식이 추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배달원이 배달 음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음식을 먹은 여성이 구토와 호흡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먹다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남편이 현관 밖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여성 배달원이 음식에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배달원을 체포해 중상해 유발 폭행 혐의 2건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배달원은 경찰 조사에서 거미를 쫓아내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자사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의 파이시아 로보틱스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아이로봇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미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자사의 계약 제조사였던 중국 파이시아 로보틱스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로봇은 앱 기능, 고객 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 공급망, 제품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중단 없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고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로봇은 지난 199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창업해 2002년 첫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에코백스, 로보락 등 후발 브랜드가 급부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었습니다. 2022년에는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가격을 낮추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반전을 꾀했지만 매출 감소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리 코온 아이로봇 최고 경영자는 이번 거래는 아이로봇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랠리 모드를 약세로 뒤집고 4주 만에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낙폭의 절반을 복구했는데요. 지난주 1.6%나 하락했던 내스닥이 오늘도 가장 크게 떨어진 가운데 각각 27주와 4주 최저치로 추락한 오라클과 브라드컴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매그니피선 세븐 중 4종목이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5일 동안 4일을 상승한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1.38% 모자란 지점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셧다운으로 연기됐던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1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10월, 11월 소매 판매 지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그와 더해 수요일 실적을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일 연속 떨어지고 금요일 옵션이 만기되는 트리플 위칭데이까지 겹친 상황에서 관망세는 짙어지고 동시에 변동성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